그리고 나서 이제 순이익 증가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순이익 증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C,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LNF, 제가 너무 좋아하는 LNF, 그 다음에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LNF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그 다음에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 상하프론테크, 신흥 SEC 이렇게 있는데, 이 순이익 증가 퍼센트, 그러니까 순이익 얼마로 찍힌다가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증가 퍼센트입니다. 요걸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요 표를 봤었을 때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일단 파란색이 2020년도고요. 주황색이 2021년도예요. 그리고 회색이 2022년도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LNF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나쁘진 않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흑자,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 순이익 증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21년도에 일단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순이익 증가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게다가 캐파 증설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LNF도 정말 좋은 기업이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은 꾸준해요. 35%에서 올해 67% 순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엔 65% 꾸준하게 또 순이익 증가가 되는 관점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좋고요. 첨보도 뭐 꾸준히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주잔고가 하나 나옵니다. 2023년도 12월 30일까지 5,892억 원. 와, 여러분들 이 5천억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에코프로비엠이 21년도 반기에 벌어들인 수익 정도만큼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465%, 투자 계약 상대방은 SK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감안해서 리포트에 대한 평균치를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매출액이 6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가 70% 상회를 해요. 평균치가.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분기별 평균치를 또 보면은요,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치는 1에서 2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이 이제 22에서 3분기, 그 다음이 3에서 4분기 12%, 11% 이런 식으로 평균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끝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아, 이제 끝났다. 아니 이게 뭐야? 무려 SK이노베이션에 10조 1102억 원의 수주가 나와요. 계약 기간이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거 보고 느끼는 생각은, 아, 얘네들 증설을 무조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때 리포트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지 해가지고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 주된 내용은 증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일단 현 시세를 고려할 때 공급 물량은 30만 톤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고객사 공장의 생산 능력과 가동률이 올라가는 1차, 2차, 3차 년도에 갈수록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4년도 이후에 급증하는 고객사 공급 물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공장 증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건 필연적이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컨센서스 상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아지는 중장기 성장성 등을 반영한 결과 실적 추정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43%나 증가를 시켜버렸어요. 목표 주가 증가 리포트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계약에 반영된 양극재 판매 규모는 연간 10만 톤 전후로 추산이 되고, 계획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생산 능력의 확보 계획도 이제 여기 공장 라인에서 약 6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연내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이 공식화될 것으로 올해 무조건 공식화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증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안 하면 돈을 못 벌거든. 이미 계약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총 7만 톤 NCM 캐파 확보가 예정이고, 그리고 24년도 이후에 급증할 공급량 감안을 해서 초기 투자 규모가 3만 톤을 예상한 증설이 될 것이다. 어디서? 미국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와, 저는 정말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리포트가 5개네요.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하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또 나온 얘기예요. 25년도까지 요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극재만 12만 톤 규모다. 미국에서는 최소 3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필요하고 요것이 해마다 증설을 해야 된다. 추가 증설을 해야 된다. 기존 증설 계획에서 미국의 현재 투자에 대한 규모가 구체화될 때 그 규모는 최소 매 3만 톤씩 확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현재는 연초에 4.8%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에는 7.8%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3분기 출하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할 것이다. 양극재 판매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부족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차 생산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탄소 중립이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기후변화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식량난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를 사야 될 니즈를 느끼게 되는 거고, 이거를 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라던가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더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역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 반도체 공급, 8인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8인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년도 대비해서 55%, 분기 대비해서 25%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11%가 상승이 될 것이고, 분기별로는 28% 상승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9.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막 급하게 공시를 올렸는지 이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4개의 증권사에서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공시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기 전 요 부분이 좀 살짝 바뀝니다. 매출액은 1% 늘었어요. 평균치가. 매출액의 평균치가 공시 나오기 이전엔 64%였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65%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무려 6%가 더 상향이 되었어요. 70%에서 76%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68%가 나왔는데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평균치가 이제 53%가 나왔고, 이건 확정적인 수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균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 2에서 3분기까지는 12% 평균치였는데 여기서는 23%가 나와요.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3에서 4분기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분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마 3분기에는 정말 이런 수주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정 주가를 잡았을 때. 왜냐면은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적정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이 목표 주가의 PER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지금 현재의 종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5년간의 평균 PER 곱하기 21년도 EPS를 하면요, 214,679원 이렇게 나오고요.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를 곱하고 100을 곱하면 71,274원이 나와요. 현저하게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낮죠. 그리고 목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6조 8,224억 원이 나오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260억이 나와요.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발행 주수를 나누니까 31만 1,252억 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45만 7,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현재 나와 있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리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또 하락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수주라던가 앞으로 나올 수주,
지금 계약된 수주와 앞으로 나올 수주가 밀려 있잖아요. 쌓여져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에코프로 BM은 앞으로도 탄탄한 기업이 될 것이다. 충분히 내 자녀,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물려있는 분들, 저는 좀 조심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 분명히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기술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액의 비중이 만드는 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얘네들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럼 신규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후폭풍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투자하고 싶어, 나는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 평단이 좀 높아서 그런데 좀 평단을 낮추고 싶어, 그럼 유중 받으시면 돼요. 유중을 더 받고 싶어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더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하시면, 물론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신주 인수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고요.